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9집 정규 앨범 서큘러로 돌아온 MC 더 맥스 음감의 진행을 맡은 채널A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MC 더 맥스의 음감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작부터 음악을 듣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겨울 하면은 또 MC 더 맥스고 차트 점령으로 유명한 MC 더 맥스의 노래를 이렇게 먼저 들을 수 있고 만나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앨범이면 앨범, 공연이면 공연, 정말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MC 더 맥스입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을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3년 만에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9집 앨범 서큘러의 MC 더 맥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MC 더 맥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포토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함께 포즈를 취해주시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봐주시고요. 포즈가 뒤에 있는 포스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3년 만에 만나 뵙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를 좀 보여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고. 요즘 그 하트 많이 하잖아요. 하트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이 포토타임은 뭐 계속해서 앉아서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먼저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MC 더 맥스 세 분과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 많은 분들이 정말 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MC 더 맥스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전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C 더 맥스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MC 더 맥스에서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제이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의자가 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앉아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네, 그동안 맞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저희 8집이 2016년도에 나오고 2007집과 8집은 2년 텀이었는데 이번 9집을 조금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싶어서요. 3년 동안 앨범 준비도 하고 또 더불어서 공연도 같이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겨울 하면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돌 노래도 많이 듣고 발라드도 많이 듣고 하지만 네네. 항상 제 음악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는 MC 더 맥스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MC 더 맥스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활동을 주로 겨울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앨범도 항상 겨울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엔 콘서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매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서울은 일단 뭐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MC 더 맥스로 줄이 서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게도 공연이 이번에 12개의 도시, 원래 처음 오픈했던 것보다 추가를 해서요 12개의 도시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공연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작년에도 전 지역 매진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 힘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인기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좀 겨울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공연하는 시기가 또 겨울 쪽이랑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겨울 되면 되게 따뜻해지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 노래를 들으러 많이 와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입니다. 이게 추운 겨울에 MC 더 맥스 노래 들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번 앨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이번 앨범이 서큘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서큘러라는 것은 제가 어떤 것에서 출발했냐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발밑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고, 북극 같은데 남극 같은데 보면 빙하 사이에 크레바스 같은 게 나 있잖아요. 그게 순환의 고리가 끊겨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상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워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순환하게 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혹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상처 같은 것들과 그것을 메워가면서 순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노래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큘러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좀 들어봐야지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제일 처음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앨범과 동명의 곡입니다. 서큘러 OP1, OP2 이 두 곡인데요. CD 트랙은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한 곡으로 구성을 했고요. 특히나 그래서 그러니까 한 곡을 총 플레이 타임이 거의 9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는 크레바스고 두 번째 파트가 회복을 뜻하는 리스토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컨셉을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넘어오고 또 가사도 그것과 비례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소 긴 곡이고 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꼭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항상 그 정규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에 맞춰서 뭐 3분이면 3분, 뭐 4분이면 4분 이렇게 주의사연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한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연주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곡도 곡인데요. 이 두 곡을 한 곡을 만들면서 가사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50페이지 이상 글을 쓰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고 또 그 가사를 곡에 잘 녹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요. 가사를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사를 좀 집중하면서 첫 번째 음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디도 들리지 않을 노래일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몇 해가 쉽게 지나버리고 휑하니 텅빈 가슴 속으로 눈꽃송이 내려앉는다. 아무리 잠들어도 캄캄한 바람 지날 뿐 어떤 꿈도 만나지 못해. 도망나며 부서진 나의 여러 기대는 공중에 날려 사라져가고 딱딱한 구름 밑에서 벅찬 무게를 견디며 혼자 그렇게 작아져 갔다. 뱃속에서만 커다란 울음이 차오를수록 입을 다물어 침묵했었다. 마음엔 많은 얘기로 여러 세계를 지어도 얇은 미소로 대신했었다. 누구든 나를 눈치챌까봐 서둘러서 나를 탓한다. 아무리 잠들어도 캄캄한 바람 지날 뿐 어떤 꿈도 만나지 못해. 도망가며 부서진 나의 여러 기대는 공중에 날려 사라져가고 딱딱한 구름 밑에서 벅찬 무게를 견디며 혼자 그렇게 작아져갔다. 검고 깊은 바닥에도 눈송이가 내려닿을까. 절망 또한 노래가 되어 누구라도 들 수 있을까. 마침내 눈은 떠지고 사위는 고요해진다. 거꾸로 쏟아지는 눈송이 빈틈을 메워 넘치고 새가 뜸으로 터지고 살아서 다시 꿈을 꿔본다. 마침내 눈은 떠지고 사위는 고요해진다. 거꾸로 쏟아지는 눈송이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없어 이뤄질 수 없어서 너무 아픈 너라는 희망 검고 깊은 바닥에도 몸송이가 내려다를까 절망 또한 노래가 되어 누구라도 들 수 있을까 네, 지금 약간 저는 소름이 돋아서요. 드라마 한 편을 좀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만나 뵙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MC 더 맥스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기, 노래 듣기 지금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익숙한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드럼 소리도 잘 들리고 네, 기타 네. 소리도 잘 들리고 거기에 가사까지 딱 들리는 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악기 소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나 그동안에 밸런스 같은 것들이 보컬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악기 소리도 훨씬 더 잘 들리기 위해서 후반 작업에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네, 네. 즐겨 듣는 사람 네, 네.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 영감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 어떤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하는 분들 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보다는 두루두루 영감을 다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것, 또 영화나 책이나 뭐 여러 매체들에서 모든 것이 다 영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솔직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거 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냥 3년 동안 묵어두신 거 아닌가요? 3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작업실에서 기초를 만든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런 곡들을 뭔가 새롭게 디벨롭해서 앨범에 실는 과정까지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처음에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음악이 작업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표가 딱 되는 시기는 정말 누구도 감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0년 전에 썼던 음악이
지금 앨범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셋만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연주를 하면서의 느낌. 이제 제가 이제 그 작곡 공부하는 거를 이제 솔직히 좀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뒤늦게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연주 쪽에만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다가 이제 뭐 제이 씨도 그렇고 이수 씨도 그렇고 이제 곡을 워낙 또 이제 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비로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친구들이 이 테마를 쓴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테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연주 하나하나를 노트하는 게 아니고 이 노트 하나하나에 대한 연주의 테마가 과연 다음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매끄럽고 더 부각이 돼서 저도 돋보이지 않고 그리고 노래가 돋보여야 될 부분에는 분명히 노래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노래가 없는 부분에 연주를 힘이 줘야 될 때는 연주가 힘이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매번 앨범을 내면서 느끼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앨범 횟수가 한 장 한 장씩 많아질수록 저희가 어디서 치고 빠지고, 네, 저희가 잘하는 분야에서 개개인적으로, 네, 그런 거를 조금씩 더 잘 알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해 한 해 연차가 쓰다 보니까, 꼭 들어가야 될 자리, 음악에서 꼭 빠져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 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게 연차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주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가 더 나타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9분이 넘는 노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듀레이션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CD 트랙으로는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과 2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좋은 일이. 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원래 네네. 대박 난다고 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원래 더 대박이 날 텐데 이런 일까지 또 생기네요.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안전을 네네네. 위해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별일 아닌 걸로.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일이, 예.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만나기.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좀 비상벨마저 노래하고 싶은 뭐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농담을 섞자면 네. MC 더 맥스 노래 듣고 네. 자기도 좀 뽐내보겠다고 이렇게 울린 게 아닌가 아, 생각이 들 정도. 화장실 쪽에서 오류 때문에 울렸다고 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두 개로 원래 나뉘어져 있는 곡인데 하나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네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합쳐지게 된 건가요? 한 틀에, 사실,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사라던가, 곡의 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트랙을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두 곡으로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한 곡으로 만들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곡입니다. 네, 곡을 들어보시면은 메이저와 마이너를 딱 넘나드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트 1이랑 2가 네, 그렇습니다.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말인즉슨 이수 씨가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한 곡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제 반을 나누었다는 네, 얘기- 진행상은 한 그죠? 곡인데 그렇죠. 진행상은 한 곡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얘기 듣고 정리가 된 거죠? 네. 아 왜냐면 이게 이제 연습할 때 파일을 줄 때 네. 따로따로 주거든요. 맞아요. 아, 네, 이게 파일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따로 이게 보내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악기 녹음 같은 것들은 파트 1, 파트 2를 나눠서 했는데 처음에 구상은 하나로 했고 가사도 하나로 썼고 노래도 한 번에 했죠. 그래서 계속 탄생된 곡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네네. 게 아까 연결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부분도 네 그렇죠 그런 이런 부분인 이야기죠.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좀 앨범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세 분께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앨범을 굉장히 오래 같이 만들다 보면은 네. 좀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좀 나 생각해보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닮아가는 부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세 명은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곡 쓰는 것도 네, 물론 전혀, 예. 네, MC 더 맥스 곡을 쓸 때는 정말 이수영이 어떻게 부르면은 이런 음색의 곡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쓰게 되는데 네. 제가 MC 더 맥스 외의 곡을 쓸 때는 전혀 색다른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셋이 같지 않은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이 또 팀을 오래 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또 앨범 안에 다양한 음악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구성원이 3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노래를 이제 한 곡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타이틀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타이틀곡은 얼마나 좋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들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쳐 흘러 그러면 뮤직비디오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뒤로 한 채로 우리 사랑을 놓아요. 차오르는 추억을 엉클어뜨려 모두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고개져 모르는 꿈이라 말하고 있네요. 나는 이제 모를 마음이 나를 향해 힘껏 달려도 어느 끝 멈춰질 그 거리에 그래 다 지켜버린 사이 더 키워가는 사진 그대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향이 날카롭게 베인 이 상처가 감을 수 없이 떠나가요. 눈물은 가슴에 담아지고 그때가면 참을 자리 없이 멈춰 흐르네요. 그대인지 모를 얼굴이 나를 향해 웃음 지어도 손 내밀 수도 없는 거리에 그래 또 주저앉을 수밖에 나는 이 사랑과 그대의 모든 흔적을 그리워하는 이 밤이 다 게 없어서 무력해져가는
네, 타이틀곡 넘쳐 흘러 뮤직비디오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부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일단 항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MC 더 맥스 여러분 빨리 나와주시죠. 아, 아까는 사랑했는데 이제는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타이틀곡 뭐 노래방에서 이거 부르지 못할 노래인 것 같은데 형 혼자 부르려고 만든 거죠 이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고음이 넘쳐 흐르죠. 그 있잖아요. 저희 노래가 아무래도 노래방에서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그 노래 시작 전에 예약할 때 미리 -2 정도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원활하게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호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안 되고 번호 예약 -2 노래가 꿀팁, 나오기 전에 꿀팁. 네, 따다다다. 그렇습니다. 딱 되게 빠르게 무조건 전주가 나오기 전에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즐겁게 예,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게요.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 남자들의 음역대 키가 여기 있고 여자들의 음역대 키가 이쪽에 있으면요. 이수영 같은 경우는 음역대 키가 이쪽에 있어요. 어중간하네요, 제가. 네, 좀 어중간. 어중간한. 둘 다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음이 그래서 좀 음악에 많은 편인데요. 네. 예,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옷도 사실 요새 맞춤 옷 되게 유행이잖아요. 많이들 하에 입고. 노래도 자기 낼 수 있는 자기에 맞는 옷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부를 수 있는 렌즈에서 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또 고음을 이렇게 또 만들어 내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앨범 만드시면서 이 노래 또 만드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이번에는 거의 녹음실에서 멤버들끼리 먹구장하고 하면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음실 식구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퇴근도 다들 못하고 같이 밤새면서.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어떤 졸업작품 만드는 것 같은? 혹은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내는 기분 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같이 고생을 많이 한 스태프들하고 멤버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희 민혁이 형 노트북에 낙서를 네, 저희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유성 마카로 낙서를 했다는 민혁 씨가 그만 먹고 한 맥북 노트북에 낙서를 네. 좀 하고 예. 네, 그 맥북 노트북 되게 아끼는 건데 네, 저희가 굉장히 개구져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녹음실에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지쳐 있고 그리고 좀 이제 피로도도 좀 상당히 높고 그랬는데 작업하려면 보통 이제 노트북을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거기서 이제 이수 씨랑 제이 씨가 이제 시그네처 모델이라고 하면서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지금 매물을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네. 네. 지웠거든요. 13년식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녹음실에서 계속 사시면서 거의 숙식을 했어요. 거의. 아. 네네. 집에도 안 가고. 네.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녹음실에만 있으면 노트북에다가 낙서를 하고. 네, 히스테리죠 일종의. 그리고 사실 녹음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전 녹음을 할 때랑은 좀 다른 것이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번 앨범은 특히나.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피곤해 보이죠, 사실. 네, 피곤해. 네. 많이 피곤했습니다. 연분 섭취가 많아서 네네. 죄송합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 피곤했던 그 시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 괴로워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즐겁게 지나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말씀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지만 세 분이서 그만큼 함께 하면서 만든 노래잖아요. 그럼 타이틀곡은 어떻게 지금 콘서트하는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타이틀곡은 지금 이제 앞으로 투어가 10회 정도 남았는데요.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지금 서울, 대전 공연이 끝났는데요. 그때는 앨범
수록된 신곡 중에서 두 곡을 먼저 공연에서 선공개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밴드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공연에서 먼저 곡을 들려주고 그리고 투어 중에 앨범을 발매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복받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표를 못 구했어요. 이제 3일 뒤에 5일날 부산에서 콘서트가 있잖아요. 예. 아, 그것도 쉽지 않던데 큰일 났네요. 지금까지 서울, 대전, 이제 이번 주 부산 공연까지의 매진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순위 자체가 1위부터 8위까지 쫙 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공연을 직접 갔다 오신 분들. 신곡을 발표 두 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죠, 그건? 첫 번째는 사계 그리고 하루살이라는 제목을 사계 가로치고 하루살이라는 제목의 곡과 제이씨가 만드신 에오라는 곡 두 곡을 미리 여러분께 선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사계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 수록될 예정인 곡이었지만 제목을 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즉석에서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앨범에도 하루살이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에오라는 곡은 제이씨가 만든 곡인데 굉장히 신나고 빠른 곡이에요. 그래서 제이씨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앨범이 워낙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MC 더 맥스라고 해주시니 사실 저희도 매번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무게감이 커요. 근데 약간 그런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놓고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흥겹게 놀 수 있고 공연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곡을 하나 정도 만들어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네. 에오라는 곡인데요. 녹음할 때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특히나 공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신나고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에오 같은 곡에는 저희 세 명이 다 코러스로 코러스로 참여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뒷부분 이제 코러스 훅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또 이제 나오는 그 어떤 멜로디라든가 이런 리듬 같은 게 정말 이게 재밌는 노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공연에서 직접 관객들과 함께 지은 제목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사계 하루살이 그리고 에오 이 두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예감 앞에 굳게 감아진 두 눈 지금 고개 들면 넌 떠나갈 텐데 몸만 걸음은 멈춰버리고 숨소리마저 타는 듯 적막한 두려움 속에 결국 너를 놓치고 말겠지 널 그리워져 매일 울며 보내겠지 겨우 눈을 뜨고서 너를 보내면 나는 어쩌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이제 난 하루살이
네, 사계 하루살이와 에오 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에오라는 노래, 그동안 MC 더 맥스 노래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 템포의 노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장에서 네, 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을 쓰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클럽을 참 좋아해요. 네. 장난이고요. 네. 같이 흔들고 같이 흥하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뭐 혹시 다른 노래 작곡에 참여하시는 곡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MC 더 맥스 그룹 외에는 인피니트나 러블리즈 같은 팀한테 주는 곡들은 거의 다 댄스 곡들 위주로 많이 써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수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댄스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렉트로니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 혼자 집에서 춤추기 위해서 만드는 곡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춤도 추나요 혹시? 그렇죠. 남들이 보지 않으면 네. 잘 출 수 있습니다. 틀어놓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제이 씨가 또 이번 앨범에서 에오 말고도 그걸로 난 충분해요라는 곡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은 제이 씨가 가사를 또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제이 씨?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냥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 됐는데 형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에 매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사랑이라는 것에 그리워져가지고, 아까도 이수영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곡을 쓸 때 그 간접적인 경험들이랑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면서 쓰게 되는데요. 그 곡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그리움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앞서 나가서 생각해서 쓰지 않았나. 아직 잊지 않은 이별을, 네, 감히 저는 솔로이지만. 이 사계 하루살이 그 노래도 굉장히 가사가 슬프던데 네네. 이 노래까지 해서 이제 콘서트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투어 동안 어떤 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음감회가 끝나자마자 또 합주실로 달려와서 공연 연습을 하고 또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노래도 이제 공연에서 네네. 좀 큰 기대를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이쪽에, 네, 앞쪽에 왼손을 굉장히 높게 들어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영어뉴스의 문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외 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외 팬을 만나서 경험했던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외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 팬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말씀을 듣고, 특히나 작년에 저는 일본에서 투어 공연을 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한글로 된 편지나 또 한글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분들께는 생소한 단어고 언어일 텐데 그것을 노력해 주셨다는 반증이니까요. 그게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수영이랑은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음악적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요. 저희 이수영 결혼식 날 제가 선물로 아이폰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한국이 1차 출시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돗자리를 깔고 줄을 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줄 서는 거를 보고 저희 알아보셔가지고 네, 팬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주시고 매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이 씨가 해외 팬분들 여러분께 영어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just released the 9th album, and I hope you guys like it.
Thank you. 와우. 야. 아, 어쩜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네. 진심이 가득 담겨서 팬들에게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뒤쪽에.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제이 씨가 이수 씨 음역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그게 고음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을 운반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MC 더 맥스의 가장 히트곡은 잠시만 안녕이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은 못했지만 나가수 녹화할 때 있었어요. 노래를 들었어요, 저는. 네네. 노래요. 근데 그 노래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노래를 어떻게 보면 약간 탈피라고 할까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행복하지 말아요나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래 아주 대형 히트곡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넘쳐 흘러 타이틀곡을 들어보니까요. 노래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사랑이나 이별이나 이런 발라드 기조는 좀 이렇게 공통된 정서가 흐르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수 씨의 목소리 호소력이라고 하는 그거에 소위 사랑을 그걸 표현해내는 게 뭔지, 그러니까 사랑을 초월한다고 그럴까요? 사랑을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승화시킨다고 그러나? 진달래꽃의 어떤 그런 정서인지, 좀 이렇게 본인이 추구하는 그 발라드의 어떤 정서적인 면을 이제 목소리로 탁월한 보컬로 표현해 내실 텐데, 좀 어떤 건지를 좀, 예를 들어서 사계 하루살이도 처음에 좀 담담하게 가다가, 또 이렇게 에즈라 만땅 그게 예의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본인이 좀 사랑이나 이별 이런 거에서 표현하는 정서는 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굉장히 이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전부터 사랑을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질문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들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별개로 항상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슬플 때도 하고 있고 기쁠 때도 하고 있고, 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사랑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고음 같은 것들도 쓰고 있는데요. 아까 초연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어떤 감정이 지나치게 흐르다 보면 그것을 초월한 어떤 지점이 생긴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부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곡들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외국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수 씨 노래를 듣고 외국인도 가사의 내용은 몰라도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MC 더 맥스가 하고 있는 곡들, 특히나 대중들께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고음 위주의 곡들이 대부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앨범 트랙들을 또 살펴보시다 보면 그렇게 내지르는 듯한 표현 말고도 또 조금 더 정제된 감정들 같은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앨범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저기 가운데에. 네. 기자님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MC 더 맥스 하면은 워낙 또 히트곡이 많은 그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 활동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앨범 내시고 나서
앨범을 내시기 직전에도 계속 그 투어 활동 계속 하셨는데 앨범 발표랑 전국 투어 활동 말고도 좀 팬들이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멤버분들을 직접 뭐 방송이 됐든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팬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앨범 내시면서 전국 투어 말고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팬들이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네, 질문. 항상 팬분들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앨범 내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 외에는 활동을 일치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방송을 많이 할 때는 말이죠. 가수니까, 밴드니까 앨범 내고 공연만 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이 방정이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을 느끼실 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앨범이 나오면 많이는 못하겠지만 음반 발매 기념 사인회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 팬분들과의 접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는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별로 방송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음악하고 곡 쓰고 그러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사실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잘하는 걸로 이제 팬들을 만나 뵙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네, 두 분을 들어서 제가 기자님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김대현 기자라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앨범 복귀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가볍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 앨범도 되게 수록곡들의 난이도가 높잖아요. 항상 그래왔듯. 그 중에서도 가장 녹음 시간이 좀 어려웠던, 좀 오래 걸렸던 곡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소위 가요 팬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김나박이라는 그 소위 4대 보컬을 규정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녹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곡은 아무래도 맨 처음 들려드렸던 서큘러 파트 1, 파트 2, 크레바스 리스토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스 사운드가 들어간 곡들이 많이 없었는데 브라스 포함해서 스트링 같은 것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특히나 기타 사운드라던가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가장 많은 녹음 시간을 할애했던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녹음 시간보다 이번 앨범은 사전 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김나박이는요. 물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거명되는 가수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한국 해외 포함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보다 각자 좋아하고 선호하는 아티스트들을 찾아서 듣는 것이 좋고 이렇게 사실 팬분들께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항상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각자 좋아하는 것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 분 안에 일단 포함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 반면에 굉장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김나박의 존재는 알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 기자님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서큘러가 가장 앨범을 잘 나타내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 타이틀곡을 따로 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수 씨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네. 아내분이 미리 이 앨범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타이틀곡을 서큘러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삼지 않은 이유는
조금 더 매니악한 곡이고 특히나 일반 대중들보다는 공연 때 함께 하는 관객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곡이라고 여겨서일 것 같아요. 넘쳐 흘러를 타이틀곡으로 정한 것은 지금껏 MC 맥스의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더 선호할 곡이지 않을까 해서 지어봤고요. 점점 더 한 해 한 해 앨범을 만들어 갈수록 타이틀을 무엇으로 해야겠다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사실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들이 앨범 내는 것이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 아니라 풀랭스 앨범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럭셔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리는 호사인 앨범이 여러분께도 그 자체로 타이틀곡을 포함한 것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린 씨의 반응은 사실 이번 앨범 하면서 여러모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는 보컬이고 또 린 씨도 뛰어난 세계 최고 보컬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 보컬 녹음하거나 이럴 때 보컬 디렉팅이나 에디팅에도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함께 만든 앨범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같이 듣고 모니터하고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내가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이제 발매가 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년여간 기다리신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3년 동안 준비했다는 그 긴 시간이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이게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그룹은 아니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쓴 부분이 되게 많아요. 3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데뷔한 지 올해로 19년 차가 되었네요. 19년 차가 되었는데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평탄하게 흘러온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음악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관객들로 콘서트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정말 무엇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 좋은 음악 셋이서 계속 만들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감사합니다. 네. 네. 19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가 9집까지 내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좀 여유로워질 때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과 이제 1시간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떨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앨범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앨범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MC 더 맥스 9집 앨범 서큘러에 음감해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 넘쳐 흘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록곡들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어서서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수 씨가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MC 더 맥스 9집 음감해 서큘러 와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음감회 말고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하는 MC 더 맥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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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